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음악을 들으면 이게 모차르트의 곡이라고?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동요. 자, 어떤 곡인지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이 작품은 전 세계인이 아는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자,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1762년에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6살인 모차르트와 그다음에 그의 누나 11살인 난네를과 함께 연주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잖아요. 어머니와 떨어졌던 모차르트가 특별히 어머니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또 사랑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애틋했던 어머니가 모차르트와 함께 파리에 머물던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해드릴 예정인데 이때 어머니를 잃은 모차르트의 상심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작곡한 곡이 바로 이 작은 별 변주곡이죠. 그렇군요. 모차르트가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간 이유가 뭘까요? 1774년 그때 당시 모차르트는 18살. 어릴 때 신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동이 아닌 한 성인으로서 저명한 궁전의 카펠마이스터는 음악을 총괄하는 감독 혹은 지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커리어를 이어가라라고 아버지가 계속 모차르트에게 압력을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신동이었지만 성인이 된 모차르트에게 그렇게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고 1770년부터 1772년 밀라노 궁정에서 연속으로 4개의 오페라를 위탁받고 또 큰 기대를 가졌는데 국왕 페르디난도 1세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해요. 무엇이냐? 왜 그랬냐? 왜냐하면 음악 신동이었던 모차르트에게 그 어머니인 황후 마리아 테레치아가 굉장히 관대했었는데 테레치아에게 모차르트를 좀 취직을 시키면 어땠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황후가 국어라는 방랑자를 상대하지 말라라고 일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밀라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위인에서도 일자리를 또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인 살즈부르크에서 궁정음악가로 활동을 하게 되죠. 사실 지금은 모차르트의 고향이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 아주 작은 소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정말 야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그에게는 어쩌면 너무 작은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또 새로 부임한 콜로레도 대주교는 음악에 문외한이었고 음악도 싫어했고 또 이 대주교랑 모차르트가 또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모차르트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천재도 힘드니 저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힘들지 않은 정경 선생님. 왜?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도 매일매일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충격이다.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모차르트가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참. 그렇다면 모차르트는 대주교와도 갈등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 대주교가 모차르트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곡을 쓰던 사사건건 트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월급이 적었어요. 심지어 약속한 금액보다 더 적게 주는 일도 빈번하였고 연주 여행에 모차르트를 데려가면 밥도 하인들과 같이 먹게끔 하는 그런 좀
받아야 될 대우가 아닌 좀 그런 하인 취급까지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가 대주교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모차르트는 짤즈부르크를 굉장히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777년 21살이었죠. 그때 짤즈부르크 궁정음악가 자리를 아주 박차고 나오면서 어머니와 함께 뮌헨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레오폴드가 동행하고 싶어 했는데 대주교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가 엄마와 함께 일자리를 찾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뮌헨에 도착을 했지만 뮌헨에서는 모차르트가 대주교와 마찰이 있었다는 걸 알고 쉽게 받아주지도 않고 만하임으로 가게 돼서 만하임 악파에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일이 잘 될 것 같았지만 또 무산이 되고 하지만 이 상황에 한 가지 모차르트에게 좋은 좀 단기간으로 설레는 해프닝이 있었던데 그때 소프라노 가수를 데뷔하고 있었던 17살의 소녀인 알로이자 베버의 음악 선생이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갈 때마다 이 모차르트가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만들었고 태어나고 그렇게 낭만에 빠졌는데 정작 모차르트는 짤츠부르크를 안 좋아했네요. 그렇죠.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제 짤츠부르크 가서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도시. 취직을 하라고 보냈더니 결혼을 하겠다니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좀 화가 났겠는데요. 네, 이 알로이자 배우와 사랑에 빠진 모차르트가 청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너 정신 차리고 당장 파리로 가서 취직을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차르트가 평생 아버지의 말을 반항을 하면서도 참 잘 들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이제 드디어 파리로 가게 돼요. 1778년 3월 23일에 이제 굉장히 지루한 긴 마차 여행 끝에 이제 파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모차르트는 8살 때 이미 파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리에서 본인이 신동으로 굉장히 치켜세움을 받아서 단번에 난 취직이 될 거라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일단 6달 동안 파리에 있었는데 모차르트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죠. 처음에는 피아노를 갖다 놓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누추한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조금 옛날 친구를 만나서 사정이 좀 나아지고 또 마나임 친구들을 만나면서 때때로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기는 했는데 이때 모차르트는 현실을 깨닫게 되죠. 더 이상 나는 과거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신동, 천재, 그 어느 누구도 아니다 이러면서 파리를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파리 청중이 사실 그 일시적 유행에 목매던 변덕스러운 청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중도 굉장히 혐오스러웠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한 그 모욕감과 분노도 너무 안타깝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죠. 일단 또 가장 큰 불만은 사랑했던 알로이자 베버를 볼 수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또 아버지에게 자신을 파리로 내몬 아버지에게도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와 함께 동행했던 어머니가 이제 병을 앓고 있었고 이런 장기간의 불안정한 여행 기간 동안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7월 3일 그 어머니가 세상을 드디어 떠납니다. 자, 정말 충격이 컸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모차르트가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때 이제 작은 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은 별 변주곡 작곡은 이때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죠. 모차르트가 어머니와 함께 사실은 파리에 머물고 있을 때 프랑스 민요, 샹송을 듣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민요의 제목이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라는 곡이에요. 근데 1740년대부터 구전된 이 민요를 주제로 12개의 변주를 붙여서 이 곡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 제목이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라는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이랍니다. 그런데 이 민요의 내용은 어떤 소녀가 어머니에게 나 어떤 남자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작은 별 변주곡으로 불린 건 언제부터입니까? 1806년 영국에서 이 테일러 자매시 모음집에 수록되었던 별, The Star이라는 시를 노랫말로 모차르트의 선율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굉장히 부르기 쉽고 아름다운 선율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동요로 남게 되는 거죠. 모차르트는 사실 35살, 즉 1791년에 사망을 해서 1806년에 출판된
테일러의 시 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아마 본인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나의 변주곡이 작은 별 변주곡이야? 라는 걸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네. 뭐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작곡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별을 떠올렸거나 어린아이를 위해 작곡된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고요. 사실은 1780년대 초반에 모차르트가 아마도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연습곡으로 변주곡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작곡이 됐던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곡이 또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고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이 작은 별 변주곡은 솔직히 우리나라 피아노 학원을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고 계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스토리까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아까 변주곡의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변주곡이란 맨 처음에 주제가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선율을 가지고 다양하게 풀어내는 형식을 변주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모차르트의 소위 작은 별 변주곡은 12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가 약간은 우리가 아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주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연주 시간은 만약 도돌이를 계속 반복을 한다면 12분에서 13분 혹은 도돌이표를 지키지 않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한다면 8분에서 9분 정도 되죠. 근데 연주자마다 자신이 어떻게 이 곡을 표현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도돌이표를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해요. 아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테마가 제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변주곡 1에서는 왼손에서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변형이 됐다 이렇게 느껴지죠. 네, 그 다음에 변주곡 2번에서는 왼손이 이 위에 오른손이 바뀌었군요. 네, 여기서는 그대로 멜로디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될 만큼 지금 계속해서 16분음표 빠른 패세지들 위에 멜로디가 얹어졌는데 변주곡 3번에서는 좀 다르죠. 네. 세대 따름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변주곡은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이 되다가 변주곡 8번인데 8번입니까? 갑자기 예. 굉장히 밝은 C 메이저에서 그게 아닌 마이너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C 마이너로 상당히 구슬픈 선율이 또 진행이 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마지오레 메이저로 돌아가서 약간 캐논 형식으로 됩니다. 캐논은 멜로디가 제시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선율이 1시간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재밌죠. 이런 식으로 모차르트의 어떤 유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곡 기법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 반짝반짝 작은 별로 기억하고 있는 모차르트의 변주곡을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